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못하신 분 역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하시면 답안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19년 고1 10월 이투스 모의고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오늘 같이 할 문제는 21번 합의 추론 문제, 30번 어휘 추론 문제, 32번, 34번 빈칸 추론, 36번 순서 배열, 38번 흐름, 그리고 문장 3의 문제 유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41, 42 장문 독해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모두 다 3점 문제 유형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문제 21번 함의 추론 문제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창기의 함의 추론 문제라서 뭐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건 아니었고 정말로 밑줄 친 그 문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유추해봐 라는 그런 문제였었죠. 21번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는 저 마지막 문장 I can say the same for you. or poetry에서 the same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캐치한 그 문장에서 사용된 deep lines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문맥의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한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21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For many years, 수십 년째, 여러 해 동안 두 명의 시인이 있었죠. 칼 샌드버그라는 시인과 T.S. 엘리엇이라는 그 두 명의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은 똑같은 출판사와 그리고 똑같은 편집자인 출판사 이름은 하커트 브레이스라는 출판사였었고요. 그리고 편집자의 이름은 로버트 지로라는 사람이었죠. 이 똑같은 출판사와 편집자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One day many years ago. 그리고 여러 해 전 어느 날 과거 어느 날 어머 주어 당연히 아니죠. 시간표이니까요. 미친 거야? 네. 그러던 여러 해 전 어느 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날 이 두 명의 시인이 스케줄링 되어졌네요. 같은 날 이 동일한 편집자와 만나기로 스케줄링 되어 있었습니다. Knowing that 그래 있었는데 사라진 형태가 되겠지. Sandberg and Elliot didn't have the greatest fondness for one another까지 묶어주세요. Kn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이끌고 있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의 주어가 조절의 주어 지로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의 주어 딱히 나와 있지 않고요. 지로가 직접 알고 있는 그러한 능동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분사구가 나와 있습니다. 샌드버그란 사람과 엘리엇이란 이 두 시인이 서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는 지시했죠. 그의 부하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했는지 목적격 보호 역할로 to 부정사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o make sure
확실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make sure 자체가 자기가 동사가 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또 the two men부터 마지막 each other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자, 두 시인이 서로 우연히라도 뭐하지 않도록 run into 우연히 만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그의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뜻대로 되지 않죠. 하지만 그러나 지로 씨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돌아왔을 때 지로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놀랐냐면 초부정사하게 되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 두 남자가 서로 그의 사무실에 같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하면 어떤 상태로? Sitting as far from one another as possible. as possible. 원급 동등 비교 구문을 이용한 구문이죠. 가능한 한, 원급한 또는 원급하게. as possible, as는 원급 동등 비교니까 as와 as 사이는 이렇게 형용사 또는 부사가 원급의 형태로 나와 있으면 됩니다. 네, 그 두 명의 사람이 서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상태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깜짝 놀라게 되었죠. 분명히 부하 직원에게 둘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명히 해두도록 하세요라고 지시하고 갔는데 와 봤더니 둘이 떡하니 같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서로 멀리 가능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지로 씨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역시 분사 구문입니다. 조절해 주어 지로가 직접 한 동작이 엔터링인 거고 역시 또 같은 주어인 상태니까 엔터링 이하의 분사 구문에 지금 딱히 주어가 나와 있지 않죠? 지로 씨가 사무실 안에 들어왔을 때 지로 씨는 알아차리게 되었죠? 명백한 냉기를. 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명백한 냉기를 듣기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As he heard Stenberg say to Elliot. 네. 지로 씨가 들었을 때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얼굴에 정말 진한 주름이 있네요. 라고 지금 얼굴 깎아내린 거죠. 주름이 많네요. 라고 하는 말을 엘리엇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무실 안에 공기가 엄청 찬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지로 씨가 이렇게 사무실에 등장하고 도착했기 때문에 주름이 많네요 라고 했던 샌드버그의 말을 듣는 엘리엇은 그 두 사람 사이 상호작용은 중단되어졌고 그리고 주름이 많네요 라는 말을 들었던 엘리엇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네, 그 기분 나쁜 말에 응답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주름이 많군요라는 인식, 외모를 공격하는 인신 공격을 듣게 되었는데 반응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죠? 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지로 씨가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자신의 친구인 시인이자 변호사인 멜빈 케인 씨에게 전달해주게 되었습니다. 전해주게 되었네요. 자, 그랬을 때 케인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만약 그가 엘리엇의 입장이었더라면 실제로 그런 상황을 케인 씨가 당한 게 아니지만 마치 당했던 것처럼 꾸며서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꾸며서 말을 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문장에서 if절은 주어 다음에 had, pp, 과거의 동사 보이고 있고요. 케인 씨가 말을 한 이 주절 자리는 would, have, pp의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의 주절의 동사 모양이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네, 멜빈 씨가 직접 경험했던 사실이 아니니까 그 당시 과거 사실을 해서 반대로 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게 되겠지. 만약 멜빈이
엘리엇의 입장이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I can say the same for your poetry. 나는 너의 시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해줄 수가 없겠네요 라고 말을 했을 텐데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the same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나와있던 샌드버그가 엘리엇에게 했던 이 문장과 같은 표현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the same이 의미하는 바는 동사구로 풀어서 말을 하면 have deep lines. 샌드버그가 엘리엇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얼굴에 주름이 많이 있네요, 깊이파여 있네요 라는 말이 없겠지만, 지금 시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네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시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 I can say your poetry has deep lines 라고 말해줄 수 없겠네요 라고 했다는 거잖아. 이걸 시에 대한 표현으로 붙이자면 이 deep lines에서 이 표현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어떤 시의 표현이나 시어 아니면 시의 구절 같은 걸 말하게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은 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골라본다면 맨 마지막에 있던 There are no profound lines in your poetry 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본문에 나와있던 the same에 나와있던 deep lines에서 deep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profound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는 보기를 골라주시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샌드버그가 엘리엇에게 말을 했을 때 라인은 주름이었지만, 이걸 케인이 엘리엇의 입장이 되어서 말을 했을 때의 라인은 시의 구절이나 아니면 어구와 같은 표현으로 라인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ep과 같은 의미가 profound라는 단어가 있구나, 깊은 또는 심오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deep 또는 profound가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 쉽게 답이 5번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그 당시 아마 처음 나왔던 유형이라서 아마 3점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문제는 30번에 있던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 글은 일단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장들이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장이었고, 그 주제에 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에서 주제를 다시 한번 재진술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던 at this stage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거죠. creating good alternatives. 이겁니다.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좋은 대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키핑부터가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목적어인 이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키핑 자체가 동사가 되면서 목적어는 여러분의 마음 어떤 상태로 결거나 개방된 상태로 뭐에 대해서 to 이하에 대해서 어떤 또는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린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들인지 다시 한번 대절이 돼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모든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린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한 가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구문 더비더비 구문이 사용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수록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뭐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뭐할 가능성이
써지게 되는지 to 부정사구가 설명해주고 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될 또는 찾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비 구문으로 문장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첫 번째던 더비의 more ideas는 첫 번째 문장의 목적어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 더비 구문의 the more likely는 두 번째 절에서 주격 보어 자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더비 구문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여러분이 더 좋은 생각,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될수록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에게 떠오르는 어떤 종류의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다 보면 물론 당연히 나쁜 아이디어들이 거의 확실하게 좋은 아이디어들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번은 뭐 딱히 틀린 표현이 아니겠네요. emerge,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좋은 온갖 아이디어를 떠올려내다 보면 나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와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은 그런 아이디어를 또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꼭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또한 역시 원래 뒤에는 that's something you shouldn't be하고 이어지는 상태인데 that가 이미 공통으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되고 주격보호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게 또 무엇이냐면 you shouldn't be concerned about at this point. 네, 이 단계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해서는 안 되는 그런 뭔가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과 함께 떠올려지게 되는데 그건 필요한 과정이면서 그 단계에서는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뭔가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이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Don't evaluate alternatives while you are generating them. 또 말하고 있습니다. while 주어 동사하는 동안에 네, 여러분이 그러한 대안들을 떠올려내거나 만들어내고 있는 동안에는 creating, generating 대안을 떠올려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이니까 이번도 역시 흐름상 딱히 문제가 없는 어휘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동안에는 그렇게 떠오르는 대안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평가하지 말아라. 아직은 평가의 단계가 아니다. That will slow the process down and dampen creativity.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네가 떠올린 그 대안이 과연 좋은 대안인가 나쁜 대안인가 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대신 바로 앞에 있던 문장이 되겠죠? 평가하는 거, 대안을 평가하는 거 앞에 있는 이 evaluate alternatives를 지금 that이라는 지대명사로 대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런 대안을 떠올리는 과정을 늦추게 하고 그리고 창의성을 방해하거나 약화시키게 될 것이니까 평가하지 말아라. 좋든 나쁘든 평가하지 말고 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 obvious shortcoming, even a potentially major weakness, should not keep you from excluding an alternative. 물론 어쩔 수 없이 떠올리다 보면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안 좋은 점이 보이겠죠. 그럼 명백한 안 좋은 점, 심지어는 잠재적으로 주요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should not keep 방해하지 또는 막게하지 말자. 누구를? 목적어인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을? 그런 대안을 배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떠올려내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을 막게 하지 말자라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대안을 배제하는 걸 막게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전혀 얼토도 않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상 잘못된 표현은 여기 3번에는 excluding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걸 쓰지 말고 뭘로 바꾸는 게 좋냐면 그런 양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대안을 떠올려내야 합니다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listing이라든지 coming up with라든지 아니면 think up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본문에 있는 대로 creating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있던 generating 같은 걸로 바꿔놔야지 흐름상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문에 맞게 지금 excluding처럼 아예 그 형태 자체를 바꿔놓았어요. listing, coming up with, think up, create. 여기 나와 있는 come up with라든지 think up. 이 두 가지 표현은 아이디어나 계획 같은 것을 떠올려내다, 생각해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구문식은 keep 목적어 from B, keep A from B 구문을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이 표현 중에 하나였었죠. 이거 이따가 정리할 거니까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keep A from B 의외로 많이 쓰이고 보기문에 나오면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A가 B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는 표현이고요. from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B 자리는 명사 형태의 역할이 나와 있어야 되고 하는 걸 막다라고 할 때는 주로 동명사 구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물론 있고요. prevent, protect, deter, hinder, prohibit, ban, bar, stop 이런 표현들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죠. keep ing 동명사가 나와 있을 때 얘는 오히려 계속해서 ing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설명했던 동사 표현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keep A from B,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 block, prevent, protect, deter, hinder, prohibit, ban, bar, stop 이런 표현들과 같이 바꿔 쓸 수 있고요. 주의할 것, keep ing와는 전혀 다른 표현이라는 거. keep ing는 계속해서 ing 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일단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문장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Some aspective alternative is promising enough. It may be worth the effort to try to eliminate shortcoming later. 네. 만약에 enough까지 묻도록 할게요. 생각해낸 대안의 어떠한 측면이 충분히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헷갈리니까 왼쪽으로 가죠. 네. 어떠한 대안의 어떠한 측면이 충분히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그러한 대안은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뭐 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 이렇게 뒤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나중에 발견된 그러한 약점이나 단점을 제거하거나 없애려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없애버리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게 되겠죠. be worth 명사 구문입니다. be worth 명사 위로 올릴게요. 명사의 가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었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안 돼. 너무 이름적이 worthy of 명사랑 같은 표현입니다. 명사의 가치가 있다. 그런 표현이죠. 본문만 잠깐 정리했습니다.
다음, evaluation letters, several alternatives. 이렇게 아이디어, 대안을 생각해내는 과정 중에 중간에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대안의 범위를 좁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생각해내는 과정 중에는 그런 것들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말도록 하자.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겠죠. 다시 이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대안을 생각해내는 이러한 과정이나 단계에서는 여러분의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To broaden the range, 대안의 범위를 broaden, 넓히고 확대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as possible 구문이죠.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bring up forward, 생각해내거나 개진해냄으로써 여러분의 대안의 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를 마지막 문제에 다시 한번 재진술해주고 있는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훌륭한 대안을 생각해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던 내용의 부분이었죠. 답은 이미 해결했고 익스크루즈에 해주시는 표현들이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리스팅이라든지 커밍업이라든지 아니면 띵킹업이라든지 아니면 큐레이팅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keep A from B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2번 있던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빈칸 추론 문제. 이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이 경고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경고한 내용이 바로 이 노란색 문장에 표시되어 있는 빈칸 자리가 되겠죠. 이 빈칸을 풀 수 있는 힌트는 여기서부터 직접적인 힌트가 나와 있고 간접적인 힌트, 그가 경고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이런 거부터 이 문장이 장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과학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이 글에 심리학자인 카절 씨가 실제로 경고하고 주장한 내용이 바로 이 자리 주제 문장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답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스페인 심리학자인 산티아고 카잘 씨가 그가 썼던 1890년도 책인 여기 저는 연구자를 위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네요. 자, 앞으로 과학자가 될 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대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발견이나 어떠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들이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한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아마도 그들의 연구의 길을 막거나 방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의 과학은 배웠네요. 산업과 정치적 권력이나 힘의 원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Growth of Scientific Community, 과학계의 성장 뿐만
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더 빨라진 소통이네요. 과학계 내에서의 무엇을 통한? through ER을 통한. 네, through ER을 통한. 네, 여기까지군요. 네. 학술지나 학회나 그리고 신문 등을 통해 과학계 내에서의 소통이 더 빨라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과학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더 빨라지고 그리고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젊은 과학자들에게 조언했을 당시 너희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했던 조언했을 당시 그 당시의 과학은 산업과 정치의 권력의 원천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학술지나 학회나 신문들을 통해서 과학계 내에서의 소통이 더 빨라진 상태였고 그리고 과학계의 성장이 이루어진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런 두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빨라지고 더 경쟁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동사가 먼저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동사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어 동사 위치가 뒤바뀐 도치 구문 나왔습니다. 부정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주어와 동사 위치가 뒤집혀진 도치 구문이라는 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장애물의 내용이라 그랬죠? 네. 그럼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과학자들은 더 이상 could afford, 뭐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뭐 할 여유가 없었는지를 to 부정사구가 설명해 줍니다. 여기까지 묶을게요. to concentrate부터 subject까지가 afford 동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 할 여유가 없는지 보도록 합시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 즉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길게 늘어진 기간 동안, 즉 오랜 시간 동안 뭐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잘 얘기했죠? 두 번째 목적입니다. No longer could scientists afford to think deeply in the silence of the study. Confident that rivals would not distract their tranquil meditations. 다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목적어인 자를 가봤더니 한번 끊어가면 되겠네요. 어이쿠야. 한번 끊어가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조용히 연구를 하면서 심오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근데 뭐 하면서 그럴 수 없었냐면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면서. 원래 confident 앞에는 be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있었는데 분사 구문 맨 앞에 being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략되어서 형용사 형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죠. 자신만만해 하는 상태로. 뭐에 대해서? that, 이하에 대해서. 다른 경쟁 과학자들이 자신의 이런 고유한 명상과 같은 연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고요히 침묵을 유지하면서 조용하게 연구에 깊숙이 매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게 이게 장애물이었던 소리가 되겠죠. 즉 하고 싶은 말이 뭐인 거야 얘들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도 없고 아주 조용히 고요히 연구에 매진하게 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 오히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젊은 과학자들, 즉 과학자들 뭐 해야 한다? 경쟁을 앞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경쟁에서 앞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를 말하면 이게 되겠죠.
덧붙여 말하고 있죠. 이제 지금 현재의 연구는 굉장히 프랜틱하다, 광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그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가 실제로 경고한 내용이 바로 이거니까 여기 부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빨리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혹시 모를까봐 이 연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광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 문장이 결국 뜻하는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빠르고 피상적인 과학이 물론 상당수가 다 그랬던 게 되겠죠. 어머야. 이러한 과학이 더 느리고 더 심도가 있으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뭐하고 있다? win over, won over, 이기고 있었다. 이것보다 더 우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달라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미래 과학자가 될 사람이라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조언했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빈칸에 one need to hurry to stay ahead of the competition 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보기가 있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동사 부분 하나만 설명할게요. 어프로디 여유가 있다. 표현입니다. 뭐뭐할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라고 할 때 자주 쓸 수 있는 동사 구문이니까 나온 김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버릇는 투부정사 형태를 목적으로 가진 대표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대로 첫 번째 목적어 to부터 여기 서비스까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to think부터 마지막까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역시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역시 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문장이죠. 주제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주제 문장에 대한 재진술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US students' knowledge about the rest of the world is particularly important today. 오늘날 미국 시민들의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이 특히나 더 완전 중요해졌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왜 중요한지 한번 맞춰봐. 라고 그 자리를 빈칸을 뚫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제 재진술로 가봤더니 오늘날 그래서 정말로 결정적으로 중요해. 뭐가 중요해? tha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해. 미국인들이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 무엇을? how 이하의 목적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 속해 있는 국가가 하는 결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미국인들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렇죠? 첫 번째 주제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다음 쭉 설명되고 있으니까 이 설명되고 있는 이 하얀색 내용들을 요약해서 빈칸을 채우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있는 빈칸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years ago, 30년 전에는 it made relatively little difference. 상대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가? whether 이하의 내용이. 그래서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it은 주어였고요.
여기 whether 이하의 whether가 이끄는 명사절이 전체 이 문장의 진짜 주어 역할입니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였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새로운 주어, 새로운 동사, 절이 나와 있었겠죠? 근데 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절, 그리고 마지막이라서 5을 써주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절이 나란히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명사절을 가보도록 합시다. 미국인들이 제2 외국어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쩐지, 또는 그 당시 영국 총리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어쩐지, 또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가 과거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하지만 상황이 또 지금 현재는 달라졌죠. 지금 현재 몇 세기? 21세기에는 미국인들은 나라의 일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죠.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호주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이끄는 절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미국이 하는 행위가 보내네요. 영향력을 어디로 보내나요?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으로, 모든 부분으로 영향력을 보내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나라야? 미국이 하는 행위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전 세계 다른 지역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왜? 미국이 하는 행위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의 행위가 다른 지역의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부터 볼게요. When the U.S. Federal Reserve Bank,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 속하는 중앙은행급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한국은행이 즉 중앙은행이 자신의 국내 이자율을 이렇게 낮췄어요. 바이 쿼터브 어포인트 1포인트의 4분의 1 정도니까 0.25% 정도가 된다는 소리겠죠. 이자율을 0.25% 낮출 때 그 국내의 이자율을 낮춘 행위가 그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영향을 끼치냐면 how much 이하의 영향을 끼치는데 이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죠. how much more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will cost 들게 할까? 누구에게? 학생에게. 어디 살고 있는 학생에게? 체코 공화국에 살고 있는 학생에게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내게 할까? 뭐 하는데? 요거 하는데. 그 학생이 학자금을 갚는데 그 학생에게 대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더 들게 할까? 그죠?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바로 실제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나왔어요, 갑자기. 있어야 할 그러한 진짜 주어 자리가 되겠네요. 네, 이승 갖다 주고요. 미국의 이자율을 낮췄더니 저 먼 체코 공화국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자신의 학자금을 갚는데 돈이 얼마나 더 비용이 발생하게 될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예시죠. 맨부터 묶을게요. 미국 정부가 거부할 때, 뭐 하는 거 거부할 때? 교토
의정서에 사인, 나도 같이 할게라고 동의하는데 사인하는 것을 거부할 때. 참고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협약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나도 노력을 할게라는 그러한 의정서에 사인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거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그 거부의 행위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어떤 가능성을 높이게 되냐면 스텝 2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인들이 will develop 피부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가능성인지 대절이 이끄는 완벽한 형태의 처리, 동격의 관계로 가능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예시였죠. 미국에서의 국내 행위가 저 먼 다른 타 지역에 어떤 결과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한 두 번째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시가 나와있죠.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침범하게 될 때, 침략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미국의 이라크를 침략한 그 행위가 그 두 국가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되는데 어디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게 되냐면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in Turkey. 터키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이슬람교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높이는 영향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 간 행위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행하게 된다고 했죠. 그럼 영향력이 행해지게 되려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렇게 미국도 영향력이 끼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상은 이제 서로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는 이렇게 The world has become increasingly interconnected 라는 구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 문장, 주제 제시죠. 중간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빈칸을 유추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34번 이렇게 해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6번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장이 이 전체 글의 주제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문장에 관한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고대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그런 고대의 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순서 배열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 힌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eople went to the trouble of constructing national collectives because they confronted challenges that could not be solved by any single tribe. Go to the trouble of 일종의 수거 표현입니다. Go to the trouble of 하면 무엇의 소를 마다하지 않다. Go to the trouble of 나와 있으면 무엇할 수고를 글씨 저는 있을까요? 무엇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립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었는지를 이렇게
because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는 게 되겠죠. 왜 사람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민족 공동체를 설립하고 건설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because 아래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직면하고 마주했기 때문이죠. 역경이나 문제, 어떤 역경과 문제인지 또다시 뱃살이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이었나요? 어떤 한 단일 부족에 의해서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을 직면하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민족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는 왜 민족 공동체가 설립되었는지에 관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 이유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도가 되겠죠. 나온 대로 예를 들어서 고대에 있었던 특히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살았었던 고대 부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 배열을 하기 위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 B, C 쭉 살펴봤더니 스캔을 해봤더니 일단 A에 뭐가 보여? Such combined effort 라는 게 나와 있죠. Such와 같은 하면은 그러한 결합된 공동의 노력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한이라고 했다는 건 최소한 이미 한 번 앞서 그런 종류의 노력이 나왔었거나 언급되었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에 관한 즉 노력이 설명되어 있는 나와 있는 문제를 일단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건 절대 A가 가장 처음일 수는 없다는 것. A는 반드시 이런 노력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락이라는 거. 그래서 A는 중간이거나 아니면 마지막이겠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 B와 C를 봤더니 B에 C에 뭐가 보이나요? 네, only a common effort. 어는 언제 붙이는 거? 처음 말 때 붙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A는 반드시 C 다음이어야 한다는 거. 그 상태에서 또 C를 봤더니 가장 첫 번째 문장 부분에 No tribe could solve this problem. 어떤 부족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 혼자서 직접. 그 말은 C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B자리에 요 내용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B, C, A 순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가 된대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봤으니까 바로 B로 가도록 할게요. 네, 수천 년 전에 나일강 유역을 따라 살았던 고대 부족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자. 네, 그 당시 그 강, 즉 나일강이 되겠죠. 나일강은 그 나일강 주변에 살았던 그 부족들의 뭐였어? 생면줄이었습니다. 네, 나일강에 의존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나일강은 그 부족들이 경작하고 있던 농가 밭에 물을 대주었고, 그리고 또 나일강은 그렇게 하는 상업 행위를, 즉 무역 행위의 물자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선이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했던 바로 그 나일강이 정말 예측하기 힘든,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그들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생명줄이었는데 예측하기 너무너무 힘든 동반자였다고 하네요. 어떤 점이 힘든 점이었는지 다음 문장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너무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사람들은 굶어서 죽게 되었고 또 반대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강쪽을 넘쳐 흘러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던 전체 동네나 마을들을 다 파괴하게 되는 그러한 예측하기 힘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동반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소개가 된 거죠. 그래서 C로 갈게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부족도 그들 스스로 혼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왜 단독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각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오직 작은 나일강의 영역만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could mobilize no more than a few hundred laborers. no more than 기껏 해봤자, 잘해봤자 라는 표현입니다. no more than 자체는 수거예요. 기껏 해야 잘해봐야 이라는 거 비슷하게 보이냐면 또는 at most 이런 표현과 같이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족이 나일강의 작은 분만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각각의 부족이 기껏 해봤자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이 겨우 몇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족도 혼자서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었던 거죠. Only a common approach to build huge dams and big hundreds of kilometers of canals could succeed in restraining and harnessing the mighty river. 오직 하나의 공통의 노력만이, 어떤 노력? 이거 하기 위한 노력이 되겠죠? 엄청난 댐을 건설하고, 그리고 수천 킬로, 수백 곱하기 천하면 뭐지? 수백만에 달하는 운하를 하기 위한 오직 하나의 공통된 노력만이, 노력을 소모하는 자리니까 둘 다 A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공통의 노력만이 succeed in 뭐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데? in이나 하는데. 이 강력한 나일강을 restraining 제약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succeed in 무엇에 성공하다 표현이라는 거. succeed 다음에 수가 나오면 무엇을 있다, 계승하다. 어떤 전치사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해서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인이니까 뭐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되죠. 공통의 노력이 있어야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강력한 강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결합된 노력에 대한 필요가, 이런 결합된 노력에 대한 필요가, 이 공통의 노력에 대한 필요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인지 Y야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 유역의 부족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서 병합되어서 결합되어서 결국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그 민족이나 국가는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어떤 성격의 국가였고 민족이었는지 이하가 쭉 설명해주고 있네요. 마지막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 싱글 네이션에 관한 설명이 된다는 거. 첫 번째, 댐과 긴 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러한 국가. 두 번째, 그래서 강의 흐름을 통제 조정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을 가진 국가. 그리고 또 어머, 미친 거야? 잠깐만요. 너무 길어서. 네. 힘을 가진 국가였는데 어떤 힘을 가진 건지 이 파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2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첫 번째가 to build였고요. 두 번째가 강의 흐름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
그리고 세 번째가 build grand reserves for lean years. 여기가 세 번째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흉년기를 대비해서 곡식 저작물을 건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이겠네요. and가 나와 있으니까 역시 또 원래는 to establish였겠죠? 마지막 네 번째. Establish a countryside system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운송과 통신의 전국적인 체계를 설립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국가. 그러한 국가로 점차적으로 부족이 결합되고 병합되어지게 된 이유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말한 대로 전체 글의 주제 문장이었다. 하나의 민주국가는 민족 집단 공동체는 어떻게 설립되어진 것인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운동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러한 민족 공동체이다. 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36번 순서 배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건 38번에 있는 글의 흐름 문제가 되겠네요. 역시 주어진 문제가 문제이면서 동시에 힌트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장에 나온 이 this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캐치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전체 글의 구조에 따라서 이 문장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somewhat restricted definition of communication, as it relies upon a behavioral response and thus excluded passive signal detection by the receiver. 이것은 약간은 다소간 소통에 대한 제한된 그런 의미를 가진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러한 방식은 주로 행동을 통한 반응, 행동으로 보여지는 반응에 이것이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약간 제한된 의미의 소통이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당연히 이런 신호를 받은 수신자에 의한 수동적인 신호 감지는 제외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제한된 범위의 소통이래. 뭐냐면 이것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 말은 뭐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신호가 소통이 되었다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한된 범위의 소통이다라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this가 의미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반응을 보고 아 얘가 신호가 통하고 있구나 소통이 되고 있구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약점을 이 문장에 적었으니까 이 문장 다음에는 즉 행동을 통한 반응이 없으면 소통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관한 이 설명하는 문장이죠. 뒷부분에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고 있어야지 바로 그 자리에 이 노란색 문장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답을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이 문장은 여기 5번 자리 들어가면 됩니다. 5번 나오기 전까지가 앞서 말을 했던 대로 신호를 받고 그 받은 신호에 대해서 행동 반응을 보여서 아, 이 신호가 소통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건 제한된 정의야 라고 한번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 예시가 for example 하고 나와 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Because a bird song is a special structure used solely in communication. 새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통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새의 노래를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의 노래는 오직 소통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 새의 노래를 신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ow do we know?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Whether communication has occurred. 그 신호를 통한 소통이 실제로 일어나고 발생했는지 어쩐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it은 가짜 주어고요. 진짜 주장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묶을게요. 대부터 마지막까지 몽땅 다 진짜 주어인 명사절입니다. 자, 일단 대점로 가서 봤더니 또 다른 좋은 속절이 보이고 있네. if부터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도록 합시다. 만약에 그 신호가, 즉 새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그 신호를 받은 동물의 행동을 바꾼다면, 변화시킨다면, 어디가 있는 동사겠죠? 변화시킨다면, 그러면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뭐라고? that 이하라고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소통이 실제로 일어나고 발생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호를 받은 동물이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아, 둘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관한 예시가 for example하고 소개가 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we play back a tape recording of a male great big song to another male. 만약에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male까지 묻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가 playback 테이프를 틀어준다면 어떤 테이프인지 테이프 리코딩인지 오브 아래가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수컷 박새의 노래를 즉 신호를 녹음한 테이프를 다른 수컷에게 틀어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두 번째 수컷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뭐함으로써 by approaching the speaker and displaying aggressively. 그 소리를 내는 그 수컷에게 다가가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두 번째 수컷의 행동 변화를 초래하거나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 신호를 받은 두 번째 수컷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행동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 신호가 통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s the song appears to have modified his behavior. 네, 신호인 그 박새의 노래가 또 넘어갔습니다. 안 돼요. 신호였던 그 박새의 노래가 appear to 부정사 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의 행동 변화를 바꿨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아, 소통이 발생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런 식의 소통에 대한 정의는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변화에 주로 그 정의가 모순하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런 신호를 받은 행위자에 의해서 수동적 신호 탐지가 제외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제외되어지는 예시로 볼게요. 그걸 repeated the experiment on another creative. 똑같은 실험을 또 다른 박사에게 반복해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박사에게서 어떠한 행동 반응도 얻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it may be that the creative had heard the song. 물론 그 박사는 분명히 그 신호를 들었을 테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혹시 이게 잠깐만요. 어머 이거 가려졌어. 어떤 이유에선지 뭐지 저게? 네,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면 바로 이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그 노란색 문장에 했던 passive signal detection이 되겠죠. 신호를 들어서 행동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수동적인 신호 탐지를 나타내게 되면 분명히 그 박사는 소리를 들었을 테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문장은 5번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5번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동 반응을 통해 소통이 발생했구나라고 확인했던 내용이 되는 거고 5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있는 제한 정의야라고 문제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러지 못한 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가 배제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배제된 경우에 관한 예시가 이 마지막 문장인 for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의 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장문 두 개를 보도록 할게요. 되게 시간이 시간. 크게 두 단락인데요. 일단 주요 토픽은 뭐냐면 높은 자존감이 중요해. 하지만 현재 되게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라고 하다가 중간쯤 갔을 때 낮은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결과에 관한 연구 자료가 되게 많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존감이 높은 경우 이러한 점이 엄청 좋아라고 높은 자존감에 관한 긍정적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을 일단 끝맺혔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 어떤 부정적 영향과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 단락을 모두 다 할애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를 역설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1번 문제는 글의 제목을 쉽게 왜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인 토픽 자체가 높은 자존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점들을 열거하면서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 라는 글의 흐름 구성이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서 전체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about how we responded to 네, 잘못 봤네요. 최근에 아주 많은 논쟁이 있어 왔죠. 뭐에 관한 논쟁이? 높은 자부심의 중요성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평가되고 있어. 높은 자존감의 중요성이 이것이 바로 이게 되겠죠?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대디아라고. It is more about self-perspective. 높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 그 이상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너무 많은 나 자신에 관한 강조가 있으며 나를 지나치게 많이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강조는 부족하고 그리고 if we have it badly, we shouldn't feel good about ourselves. 우리가 만약에 나쁘게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기분이 들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논란에 관해서 이렇게 찬반 이런 의견이 있다를 소개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자부심이 가지는 특히 인간관계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낮은 자존감이 가지는 나쁜 영향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having high self-esteem,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꼭 뭔가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또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네가 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뜻하거나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흐름상 자연스럽죠. 그래서 A도 B도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어휘가 되겠네요. 네. 미인 동사의 목적어 첫 번째가 being selfish, 두 번째가 thinking이어야 되는 건데 think가 자기 자체가 동사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대절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Okay. 그리고 또 it is really more about self-value and self-respect.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높은 자부심이 되겠죠. 높은 자부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상태인데 어떠한 상태인지를 콤마를 찍고서 본격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어떠한 상태인가요? in which 그러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긴장을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끊어서 동사 첫 번째 주격보 여기가 두 번째 주격보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긴장을 풀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쭉 이러한 방식에서 어떤 방식인지 다시 또 오브 이하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에서 두 번째가 여러분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또 마지막이라서 and being appropriately accountable 적절하게 책임감이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방식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높은 자존감인 상태일 때 어떠한 좋은 모습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ink about how we respond to other people when we are feeling bad about ourselves.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네요. 뭐로 평가하나요? 우리는 난 정말 적절하지 알맞지 않은, 적절하지 못한, 타당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야 라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즉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게 되겠죠. 즉 낮은 자존감을 가지거나 낮은 자부심을 가진 상태로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마도 어쩌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감정? 화가 난다든지 적대적인 감정의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슬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쩌면 행동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in negative, dominant or aggressive ways. 부정적이고 지배적이며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또 우리는 어쩌면 위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는 어쩌면 from A, to B 상태가 되겠네요. 이러저러한 상태로 쉽게 마음이 달라지는 그러한 상태로 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더니 전부 다 어때? 부정적인 상태가 되네요. 다시 또 볼게요. When our self-esteem is low, 우리가 가진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럴 때 it is difficult to step back from ourselves in order to listen clearly and with understanding to other people. 어려워요. 뭐가 어렵나요? 이렇게 묶을게요. 실제로 어려운 게 무엇인지 to 부정사구가 설명해주고 있죠. 이은 가짜 주어고요. 뒤에는 to 부정사구가 문장의 진짜 주어가 되겠네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명확하게 잘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한 걸음으로 물리는 것이 약간 좀 객관적인 자세나 뜻을 가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낮은 자존감일 때 이어지는 그 부정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역시 기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Our own feelings are likely to get in the way. 우리가 가진 자신만의 감정이 아마도 이렇게 방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역시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방식으로 기능하거나 역할하는 것을 막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방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끄는 절이 설명해주고 있죠. We want to in our personal and professional lives. 우리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막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에는 더 나아가 심지어는 적절함이라는 그런 감정을 아이고 미안해 이미구나. 부적절함의 감정. 정말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알맞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종류의 감정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리하고 유리하고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결국 그런 상황이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앞에 얘기하는 문장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부정적 결과가 유발되어질 수 있는지를 강조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글이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잘못된 단어의 블록은 이렇게 lead to나 provoke나 cause와 같은 무엇을 유발하다, 이끌어내다, 초래하다 등의 동사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이죠. 이제 퀴즈. 본문 32번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각 A, B, C, D에 들어갈 알맞은 어휘를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필요하는 형태를 바꿔가지고 요약문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문장 보이시죠? 여러분이 완성해야 할 요약문입니다. 지금 어서 필기하고 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줌을 나가셔도 됩니다.
역시 아시죠? 필기한 내용과 숫자만상이 잘 보이게 그리고 퀴즈 정답까지 다 완성을 해서 각 담임 선생님께 사진을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요약 문제 적고 나가시면 됩니다.